네, 뭐 광주 전남 통합 뭐 최근 지역 현안으로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광역화, 규모의 행정, 전국을 휩쓰고 있죠. 광주 전남은 나눠져 있지만은 사실 공동 생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어떻게 한 주간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출연한 것 같은데 출연이 결정되면서부터 밤에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빨리 녹화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좀 잠이 안 와가지고 혼자 잠을 좀 살아서 설쳤- 그런 건 아닌가요? 좀 외로운 것도 있습니다. 네. 아니, 좀 어떠셨어요, 한 주간? 공자하고 노자가 음, 물을 보면서 이렇게 그 도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네. 물 흐름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물 흐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음, 특히 가을이라서 겨울로 가는 마차, 겨울로 막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올해가 정말 빨리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뒤돌아보면 어떻게 갔나 생각할 정도로 또 빨리 지나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다 또 요즘에 최근에 또 날도 추워져서 언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기자회견 시작한 것도 올해 처음 했는데 벌써 11월, 12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셋 다 독거남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집에서는 혼자들 그렇죠. 사시니까 네. 예, 둘은 떨어져 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직 미혼이라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건가요? 이제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저 전화라도 한 통. 아이고. 네, 그- 자막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보니까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도 좀 세분화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들 보시나요?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처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분화하니까 그동안 좀 불필요하게 제약이 많이 뒀던 부분을 좀 세분화하니까 오히려 좀 경제활동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좋아졌죠. 예. 상인들이 이렇게 경제활동 하는 분들은 그래서 사실 뭐 그동안 보면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제약을 걸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그래서 이걸 좀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방역 당국의 목표는 하루 확진자 발생을 50명 미만으로 놓고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세분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정전보다는 경제 활동이나 또 우리가 일상 활동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 기억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했을 때가 그때가 5단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3단계로 다시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5단계로 또 늘렸던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약간 어떤 개념도 그 당시에는 처음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개념이 좀 안 잡혔을 수도 있긴 한데 그 당시에 우려됐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면 그 사이에 어떤 경계가 모호한 것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있었는데 결국 다시 5단계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이렇게 왜냐면 요즘 특히나 이 국민들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요즘 제일 문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5단계로 나눠지면서 제 주변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 예식장에서 양가 부모님하고 결혼식을 하는 두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결혼식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두 분은 보셨잖아요. 예. 이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디는 된다, 안 된다, 또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결혼식 때 거의 마스크를 벗고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이랑 누가 같이 왔는지 또 찍으니까 얼굴도 봐야 되고. 마스크 끼고 사진 찍어봤자
누가 누군지 뭐 세월이 지나면 알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제 결혼을 앞둔 제 주변 지인이 그래서 이제 뭐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정말로 이게 맞는 것인가? 물론 당연히 방역 철저하게 준수하고 해야겠지만 사진 찍을 때 그 잠깐 물론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최대 5분 안에 참 이렇게 마스크 벗고 사진 찍습니다 할 때 찍고 다시 써고 뭐 좀 가다듬고 또 찍을 때만 벗으면 좀 이런 데는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이번에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이게 단계별로 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실내 인구가 밀집한 데서는 마스크 쓰는 걸 원칙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그런 친인척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벗고 그 순간은 호흡을 멈추고 네, 촬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참 호흡 쉽지 중단.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장기침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는 그런 장기침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진 시기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은 현명하게 좀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코로나19처럼 사실은 이런 핫한 이슈가 네. 최근에 또 우리 전남에서는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핫한 이슈가 바로 우리 통합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뭐 광주 전남 통합 뭐 최근 지역 현안으로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언급된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닐 텐데요. 네. 뭐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메가시티, 뭐 광역화, 규모의 행정 뭐 이런 추세가 전국을 휩쓸고 있죠. 그래서 뭐 대구 경북도 하고 뭐 네. 부산, 울산, 경남도 뭐 어떻게 뭐 연합체를 만든다 하고 뭐 대전, 세종시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이 통합이 우리가 가지 않는 길이거든요. 예,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과 별개로 광역 지자체 간의 통합은 굉장히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 않는 길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뭐 지난 9월 뭐 이용석 광주시장이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 통합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던진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당시가 이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광주광역시만의 이런 뭐 준비하겠다라는 이런 회의 장소였는데요. 이 장소에서 이제 이용석 광주시장이 이제 뭐 그 발전 대책 중 하나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공공기관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또 지역별로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자 하면서 이렇게 뭐 이 우리가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협의도 없이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이 이야기가 3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광주 전남 통합이 정말 필요할까요?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문을 파죠. 근데 그동안 역사를 보면 이제 두 차례 실패한 적이 있었죠. 네. 이게 이제 1986년에 광주시가 직할시화되면서 전남도와 분리가 됐는데 그들은 이제 민선 지자체장들의 선출이 되면서 이제 이 통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995년에 허경만 전남지사가 광주 전남 통합, 그러니까 도청을 그대로 전치한 상황에서 광주에다 둔 상태에서 광주 전남 통합을 제안을 했었죠. 전남지사가 제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는. 광주시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송원정 광주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사회단체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가 이거죠. 뭐 지방 세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뭐 통합해봤자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 전남도와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2001년에 이제 전남도청의 그 무한 삼양 이전이 구체화되고 네. 이제 이전 일정까지 잡히니까 다시 광주에서 이제 통합을 하자고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광주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시기가 이제 한창 발전을 하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직할시로 승격을 하고 대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개발들이 좀 이루어지는 단계였을 텐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광주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이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광주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뭐 군공항에 이전을 해야 네. 그 부지도 겨우 개발을 할까 말까인데 사실은 전남과 통합을 했을 때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광주시 내에 있던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혐오 시설이라고 표현하는 몇몇 시설들도 외곽으로 다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 지자체 광역단체 안에서 돌리는 거니까 뭐 물론 이제 기초단체들의 반발은 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더 수월해질 거고 여러 가지들 본인들의 이점들을 좀 생각을 해서 통합을 먼저 던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광주광역시가 지금 가장 적거든요. 면적이 광역시 네. 가운데 뭐 501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면적이 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펴는데 그리고 뭐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게 뭐 땅이 좁으면 사실은 주변에 바다라도 껴 있으면 네. 뭐 매립이라도 한다든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광주 그렇죠. 같은 경우는 딱 한가운데 박혀 있어서 사실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강을 메울 수도 없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없고. 아마 해제할 그린벨트도 이제 많이 거의- 안 남지 않았나요? 광주 네.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광주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통합이 조금 더 본인들한테 이득이 있을 거라고 봐서 이게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전남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전남은 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남의 입장은 단순한 행정통합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광주시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 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광주 전남 통합자문단이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에 진행된 행보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 공식 입장도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단체장들의 행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각종 공식 석상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면서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용록 전남지사는 통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굳게 닫고 있던 통합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양시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미래의 양시도의 발전을 위해서 양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앞서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통합 시도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소수 의견은 물론 민심 분열과 소모적 논쟁,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건 광역단체장들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보더라도 어쨌건 전남에 있는 도민들, 광주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은 좀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찬성을 해요. 통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또 정보가 공유되면 입장이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51% 정도 통합에 찬성하고 뭐 반대하는 쪽도 조금 그 나머지고 이런 추세인데 일단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광역 행정의 형태가 각자 그냥 고생하고 각자 경쟁하는 이런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시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론이요. 네, 제가 같은 조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조사도 비슷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찬성 비율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 이런 분석 결과도 좀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는 50대 이상의 지역민들은 이제는 뭐 예전의 추억이라든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광주 전남은 나눠져 있지만은 사실 비슷한 공동 생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통합 굳이 지금도 뭐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큰 어떤 의식은 없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산 무안군수가 네. 그 이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좀 내놨는데 통합청사는 남학 신도시에 좀 위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좀 내놨어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남도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뭐냐면 2005년 10월 달에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 남학으로 이전을 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특별히 이 통합청사를 광주에다 둔다면 더더욱 광주 블랙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고 그래서 청사 문제가 아직 뭐 나올 단계는 아니지만 결국 전남도청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전체한 상태에서 통합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통합을 추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그러니까 김영록 지사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이 경제통합, 이 구체적 경제통합이 어떤 식의 경제통합을 얘기하는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자꾸 이제 연방제 수준의 경제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머니를 합시다 이거거든요. 경제공동체 이걸 하자는 얘기인데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지만 지방이 사는 것이고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광주 전남이 통합했을 때 어떤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은 현재 어떤 것도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광주가 급합니다. 광주는 급한데 전라남도는 광주에 비하면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입장이 아니라 전남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연 통합을 했을 때 광주가 아닌 전라남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통합을 한다면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분야에서 조금 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전남도민은 물론이고 전남 지역에서 먼저 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 통합에 대한 뭐 이슈라든지 여론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것도 모르고 그냥 통합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왜? 도대체 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솔직히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뭐 특별히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1995년에 광주 전남 통합을 하자고 했을 때 광주 쪽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줄어든다. 네. 전남도로 절반 이상이 간다. 또 광주 지역 투자가 소홀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지방 교부세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주는 지방 교부세를 감소할 것이고 그래서 통합에 반대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은 지금도 변하지 않거든요. 통합이 되더라도. 그러면 광주 광역시에서 지금 먼저 통합을 제안한 것은 이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통합을 해야지만이 광주의 어떤 전망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쉬운 사람들이 생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 통합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솔직히 좀 많은 얘기들 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속사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정말 어떤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지도 판단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좀 속단하기는 좀 이른 얘기긴 하겠지만 당장 우리가 지금 바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분명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최안의 대안들이 좀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그 안에서는 소통이라는 네. 가장 중요한 이 소통이라는 것들이 좀 부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저희가 이제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